안녕하세요. 혹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이 궁금하신가요? 안전성 있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되시나요? 오늘은 연애 초보분들이 꼭 알아야 할, 그리고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법과 연애를 잘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연애는 마음을 주고받는 섬세한 소통이에요. 하지만 그 소통이 자칫 어긋나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쌓이면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어긋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고 문제점을 캐치하여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연애 잘하는 법 첫 번째. 말보다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의 표면적인 의미보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됐어. 그냥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진짜 뜻은 정말로 가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 왜 내 감정을 몰라줘? 라는 섭섭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친구가 나 혼자 있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게 꼭 헤어지자는 뜻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혼자 정리하고 싶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닌 의도를 잘 파악하려면 말보다는 감정에 집중해야 하고 말의 맥락과 타이밍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보도록 노력해야 해요. 상대방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해도 표정이나 말투, 눈빛, 행동에서 감정이 드러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목소리는 낮고 눈도 안 마주친다거나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안 편해 보인다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나 때문에 화가 났거나 서운하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친구와 다퉜다든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다른 이유들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고민거리가 있어서 평소와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이나 기대를 기준으로 상대의 말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감정 필터라고 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오늘은 혼자 쉬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내가 불안하면 나랑 있기 싫은 거야?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내가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아, 오늘 좀 피곤하겠구나 라고 느끼기도 해요. 이렇게 같은 말을 내 상황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이 내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상대의 마음을 읽은 건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만약 대화를 하다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 물어보는 게 정답입니다. 나름대로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눈치로만 추측하지 말고 부드럽고 진심 어린 질문을 하세요. 내가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서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질문은 갈등을 줄이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줘요. 연애 잘하는 법 두 번째. 기대보다 이해를 우선하세요. 많은 분들이 연애에서 실망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이해로 바꾸는 건 연애에서 성숙해진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예를 들어 기념일인데 왜 꽃 하나 안 줘? 카톡 답장이 왜 이렇게 느려?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상대가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느끼게 되고 실망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멀어지죠. 표현이 서툰 사람일 수도 있고 애정 방식이 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성향인지 먼저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연애 기준이 있어요. 연애를 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좋아하면 이런 행동은 당연하지 같은 거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와 다른 환경, 가족 분위기, 인간관계를 겪은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솔직하게 대화를 이끌어가거나 나는 연락이 잘 안 되면 조금 불안하더라고. 너는 어떤 방식이 편한 스타일이야? 라고 물으며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게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기대는 숨기지 말고 공유해야 합니다. 기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기대를 말하지 않고 혼자 마음속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는 몰라서 못해주는 건데 나는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하지 않아라고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기대가 오해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왜 안 해줘? 가 아니라 사실 나는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어 라고 감정을 설명하듯이 표현해 보세요. 또는 나한테 중요한 날이라서 사실 오늘은 내가 먼저 챙겨줄 줄 알았어. 다음엔 혹시 기억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기대가 요구가 아니라 소통이 돼요. 기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해를 우선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한 말버릇 같지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예요. 이해를 해보려는 태도로 다가간다면 말도 따뜻하게 나가고 대화도 잘 풀릴 거예요. 연애 잘하는 법 세 번째. 혼자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혼자 상상하고 해석하고 결론 내리는 거요. 상대방이 요즘 연락이 줄었다고 해서 관심이 식었나 봐, 나한테 마음이 없나 봐라고 혼자 속을 태우며 결론을 내리는 경우 많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혼자 생각이 많아질 땐 먼저 멈춤을 연습하세요. 사람은 불안할 때일수록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불안한 시나리오를 진실처럼 믿게 되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걸릴 때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게 사실인지 아니면 내 감정 때문인지를 객관화해보는 거예요. 또 감정이 아닌 사실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많아질 때는 대부분 그럴 것이다, 분명히 이런 뜻일 거야 라고 사실이 아닌 추측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사실 팩트과 해석 오피니언을 분리해보세요. 카톡 답장이 5시간 뒤에 와서 나한테 관심이 식은 것 같아. 이 내용에서 카톡 답장이 5시간 뒤에 온 건 사실이지만 나한테 관심이 식었다는 건 확인되지 않은 내 해석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연습만 해도 혼자 결론 내리고 실망하는 걸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내 해석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된다고 해도 그걸 팩트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차라리 직접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라지만 그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무심하게 느껴지거나 내가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면 솔직하고 부드럽게 질문하세요. 요즘 너랑 연락하는 게 조금 줄어서 나 혼자 여러 생각을 했거든.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너는 어떻게 느끼고 있어? 너가 바빴을 수도 있다는 건 아는데 혹시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걱정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말을 꺼내면 오히려 상대도 마음을 더 열게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일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감정은 때로 사실이 아니라 기분일 뿐이에요. 내 생각이 진실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불안해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닌지 체크해봐야 해요. 연애 잘하는 법 네 번째. 서로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연애는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랑 스타일이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린 안 맞아 라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티키타카가 잘 맞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있겠지만 오히려 연애 대상으로서는 서로 같은 사람보다는 다르지만 서로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더 의지하고 오래갈 수 있어요. 사람마다 연애관, 표현 방식, 소통 스타일이 다른 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표현에 익숙한 가정에서 자라서 사랑을 말로 자주 표현하는 경향이라면 다른 한쪽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라서 감정 표현이 서툴 수 있어요. 무조건 내 기준에만 맞는 행동과 표현을 바란다기보다는 혹시 너는 연애할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편해? 너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야?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하게 되면 다름을 존중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하지만 다름을 존중한다고 해서 무조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다음에 둘 다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나는 연락 자주 하는 걸 좋아하고 상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 스타일이라면 그럼 하루에 한 번은 꼭 서로 연락하는 시간 정해보는 건 어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이 정도인데 너도 노력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양쪽이 조금씩 내려놓는 지점을 찾으면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힘이 돼요. 또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문제는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을 말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다름이 쌓이면 불만이 되고 결국 폭발하게 돼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해주되 숨기는 게 아닌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소한 습관들이 필요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내 방식이 이상한 방식일 수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니까. 막무가내로 우기기보다는 인정하면 더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연애 잘하는 법 5번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무조건 다 들어주고 받아주기만 하면 어느 순간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수 있어요. 상대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그걸 매번 그냥 받아주기만 한다면 당신의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연애할 때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다 이해해주고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 연애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쏟아내고 나는 매번 참고 받아줘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점점 나의 감정은 무시당하고 관계는 평등하지 않게 되고 어느 날 지쳐서 이 연애가 싫어진다는 생각까지 들게 돼요. 연애에도 적당한 거리와 건강한 경계 설정이 꼭 필요한 법이랍니다. 무조건적인 위로 대신 나의 감정도 함께 말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힘든 사람이니까 들어줘야지 하면서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다 받아줘요. 하지만 지속되는 감정 노동은 결국 사랑을 갉아먹어요. 중요한 건 상대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나의 감정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알겠고 나도 위로해주고 싶어. 그런데 나도 요즘 마음이 조금 지쳐 있어서 우리 잠깐만 같이 감정 정리하고 다시 얘기해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달래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짜증을 낸다거나 자기 할 말만 계속 한다면 이건 넘지 말아줘라는 선을 정하세요. 건강한 연애는 경계선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상대가 화가 났다고 해서 막말을 하거나 감정을 다 퍼붓는 게 정당화되면 안 돼요. 나는 서로 힘들 때 기대는 건 괜찮은데 감정 때문에 상처 주는 말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해줘야 상대도 내가 너무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말들에 다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지 마세요. 상대가 힘든 감정을 말할 때 크고 작은 것들을 선별해서 공감하세요. 무심코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툭툭 던지듯 말할 땐 큰 반응을 하지 말고 이건 진짜 감정적인 소통이 필요하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에만 짚어서 공감해주세요. 그리고 감정은 받아주되 내 감정도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네가 힘들 때 내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 고맙지만 내가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나도 좀 지치는 건 사실이야. 우리 둘 다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걸 찾아볼까? 이런 식의 말은 갈등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서로 감정을 대화로 나누는 것이에요. 만약 감정 쓰레기통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솔직한 말로 멀어지는 것도 용기입니다. 연애는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지 한쪽이 계속 무너지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없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연애를 잘한다는 건 말을 예쁘게 한다거나 이벤트를 자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잘 읽고 다름을 존중하며 오해가 생겼을 때는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연애 잘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연애 잘하는 법 5가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의 연애에 또는 앞으로의 사랑에 조금 더 따뜻한 방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말한 연애 잘하는 법 5가지 외에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면 저한테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